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 명이 납치당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20년간 디지털 범죄를 추적한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 북부 사이버 범죄 조직의 심장부였죠. 군부가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가 파괴됐고 암호화폐 지갑 수천 개가 발견됐습니다. 네트워크는 완전히 먹통이 됐죠. 국제사회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잿더미가 됐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업 서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코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코드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 수천 개의 비명이었죠. 저는 UN 사이버 범죄 대응 컨설턴트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이에요. 지난 20년간 세계 곳곳의 디지털 범죄 현장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인간이 데이터로 거래되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새벽 3시. 미얀마 북부 카친주였습니다. 폭발음이 어둠을 갈랐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온라인 사기단 소굴을 전격 급습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지옥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죠. 건물 6채가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죠.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전자음이었죠. 삐삐삐삐. 서버들이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군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지하로 내려가 보십시오.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사람이 묶여 있었죠. 어떤 이는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인질들이었죠. 이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하도록 강요당했어요. 투자 사기, 암호화폐 사기를 떠맡았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필리핀 출신이었어요. 손목에 멍이 가득했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버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에 탄 하드디스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가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미등록 암호화폐 지갑 수천 개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했죠. 전 세계에서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에서 돈이 흘러들어왔어요. 피해액이 얼마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군부도 손을 쓸 수 없었죠. 네트워크가 차단됐습니다. 통신망도 먹통이었어요. 누가 인질이고 누가 범죄자인지 구분조차 안 됐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수백 장 발견됐죠. 내부 부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군 장교 몇 명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정황도 나왔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데이터로 거래했습니다. 생명을 숫자로 환산했죠. UN 본부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외국인 인질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신원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본부의 대답은 차갑더군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이라니. 무슨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까?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어요. BBC도 속보를 냈습니다. 미얀마 사이버 지옥, 10,000명 억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텐트 안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종이 뭉치였죠.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서트 대응 프로토콜. 한국어로 쓰인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미얀마 사기단 소굴의 한국 보안 매뉴얼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정교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죠. 네트워크 구조도 암호화 체계, 복구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혼돈을 예견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멀리서 비명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매뉴얼이 이 혼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소된 서버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죠. UN 기술팀이 투입됐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잿더미였죠. 하드디스크는 녹아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구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모두 증발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000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백업 서버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어딘가 있을 겁니다. 팀원들이 폐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흘렀죠. 그때 한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뭔가 있습니다. 지하 3층,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서버 한 대가 살아있었죠.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KR_서트_ 파일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드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로그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줄의 기록이었어요. 보안 알고리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호키 구조를 분석했죠. 이건 한국 정부 기관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적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얀마에 흘러들어온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국 기술을 도용한 겁니까? 저는 즉시 UN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긴급 화상 회의가 소집됐죠. 회의실 화면에 각국 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범죄 조직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이 혼돈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 코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범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판단하려 들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죠. 착륙장에 검은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3명이 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키사 소속 전문가들이었죠. 선두에 선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씨입니까? 저는 박진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왔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는 피해자 구출보다 먼저 네트워크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진호와 그의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 같았어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원 가능합니다. 암호화 레이어가 살아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지금부터 데이터를 재구성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흘러내렸죠. 팀원들이 협력했습니다. 한 명은 네트워크를 재구성했어요. 다른 한 명은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17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죠.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1000개가 넘었어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인질들의 위치입니다.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코드는 생명을 우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위치를 보존하도록 설계됐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 기술력의 정밀함을 체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저는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이 일을 예상했던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한 게 아닙니다. 준비했을 뿐이죠. 데이터의 잿더미 속에서도 한국의 흔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혼돈을 절제하고 질서를 꿰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신념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호 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재가동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프로토콜의 이름은 피닉스 K였습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곧 알게 됐습니다.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지켜봤죠. 박진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내렸어요. 지금부터 군부 통신망과 분리합니다. 민간 구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겠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군부 네트워크를 끊는다고요? 그럼 통제권을 잃는 거 아닙니까?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군부 시스템이었죠. 오른쪽은 새로운 민간 네트워크였습니다. 분리가 시작됐어요. 데이터가 이동했습니다. 붉은 선이 파란 선으로 바뀌었죠. 10분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안정됐어요.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야. 인간의 생명을 위한 시스템이야. 일본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구조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술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를 원했죠.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박진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누구입니까? 잔존 해커 그룹입니다. 역공을 시작했어요. 데이터 패킷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10만 건의 공격이 쏟아졌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당황했어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박진호는 침착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자동으로요? 네. 한국형 방화벽은 학습합니다.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스스로 대응해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코드가 움직였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격 패킷이 차단됐어요. 하나둘씩 막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안정됐죠.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독일 전문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 코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전환점이 왔습니다. 미얀마 현장 전체의 네트워크가 정상화됐죠. 박진호 팀이 해낸 겁니다. 구출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인질들의 위치가 모두 파악됐어요. 3,000명이 구출됐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했죠. CNN이 현장을 비췄습니다. BBC도 속보를 냈어요.
한국 기술, 미얀마 인질 3,000명 구출.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저는 구출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어요. 포옹했습니다. 한 필리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감사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 팀에게 감사하세요. 혼돈의 도시가 질서의 언어로 되살아났습니다. 코드는 차갑지만 그 안엔 따뜻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진호를 찾아갔습니다. 텐트 밖에 서 있더군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진호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마이클 씨.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요? 네. 우리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코드는 인간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기계의 언어로 인간의 신뢰를 증명한 나라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술에서 영혼을 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약속이 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는 이제야 알게 됐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죠. 유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제네바 본부였어요.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죠.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 팀의 개입 이후 미얀마 일부 지역 네트워크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이 정보 접근을 독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방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냈죠. 한국, 미얀마 사태 정보 독점 의혹. 타임스도 뒤따랐습니다. K코드, 구원인가 통제인가. 여론이 뒤틀렸습니다. 찬란했던 빛이 의심의 그림자 속에 묻혔죠. 사흘 후 국제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대면 회의였어요.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영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무기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독일 대표도 거들었어요.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3,000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답안입니까? 하지만 과정이 불투명했어요. 불투명한 게 아니라 빨랐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죠. 진실보다 정치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휴식 시간, 오랜 동료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죠. 마이클, 잠깐 얘기 좀 하죠.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순수하다고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요. 그들의 의도를 정말 신뢰합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에밀리, 당신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당신만 봤다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건 뭘까? 정말 순수한 의도였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미얀마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로그를 뒤졌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한 코드에 멈췄습니다. 프라이오러티 콜런 휴먼 라이프. 우선순위, 인간의 생명. 모든 로그가 이 기준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복구도 데이터 백업도 심지어 방화벽 설정까지. 모든 코드의 첫 번째 명령어가 인명보호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팀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이었죠. 박진호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 이럴 순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얀마 해커 조직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역공이었죠. 네트워크 전역이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진호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아직 우리가 필요한가 보군요.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를 믿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의 코드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공격이 계속됐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권력을 지키려 했죠. 정치가 기술을 오염시킬 때 영웅은 침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심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 한 줄이 한국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본 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모니터가 붉게 번쩍였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진호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요? 미얀마 해커 조직입니다. 잔존 세력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폭주했습니다. 1200만 개의 패킷이었죠. 동시 공격이었습니다. 초당 10만 건씩 쏟아졌어요.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버 온도가 치솟았죠. 팬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과부하입니다. 시스템이 버티질 못해요. 독일 전문가도 당황했죠.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출됐던 인질들의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녹색 점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예상했다고요? 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팀원들도 움직였죠.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1500만 개로 늘었습니다. 서버의 심장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시스템이 다운됐죠. 화면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꺼졌어요. 에밀리가 냉소했습니다. 역시 한국 시스템도 한계가 있었군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죠. K-코드 시스템 붕괴 위기.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해커 공격에 무너지나.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단 한 줄의 코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호의 팀은 침묵했습니다. 모두 화면만 응시했어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입력했죠. 명령어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백업 서버마저 과부하에 걸렸죠. 데이터 유실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복구 불가능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죠. 어떤 이는 박진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겐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이브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하이브 프로토콜이 뭡니까? 모든 걸 끊어야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트워크를 일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구성하는 겁니다.
에밀리가 반대했습니다. 미쳤어요? 그럼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요.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들 뿐이죠. 그가 키를 눌렀습니다. 엔터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죠. 실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켜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스템을 죽인 거예요. 저는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생중계 화면도 먹통이 됐죠. 기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세상 모든 화면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장도 멎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들었습니다. 제 시작의 박동이었죠.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코드는 살아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절망은 가장 완벽한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박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믿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세상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들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정말 끝인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까만 화면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한쪽이 깜빡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죠. 녹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게 뭡니까? 불빛이 커졌습니다. 로고가 나타났죠. K-피닉스. 불사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켜졌어요. 데이터가 흘러내렸습니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업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작동한다고요? 네. 자동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녹색 글자들이었죠. 복구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10%, 20%, 30%.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독일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층 백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중, 4중 안전장치죠. 그럼 데이터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네.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인질 위치가 다시 뜨고 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100개, 200개, 500개. 점점 더 많아졌죠. 모든 데이터가 되살아났습니다. 불사조의 날갯짓처럼 말입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일본 전문가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실패까지 예견해뒀군요. 70%가 됐습니다. 통신망이 복구됐죠. 인질들과 연결이 재개됐습니다. 80%. 방화벽이 재가동됐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90%. 화면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완료됐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원 성공입니다. 신뢰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념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박진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구출자 명단을 전송합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나타났어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각국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7,842명. 생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처음 우는 거였죠.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어요. K코드, 불사조처럼 되살아나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7,800명 생명 구하다. 알자지라도 생중계했죠. 미라클 인 미얀마, 한국이 해냈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침묵에서 찬사로 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숙였죠.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에밀리가 박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박진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뢰는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얀마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구조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인질들을 데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드론들도 날아올랐죠. 의료품을 실어 나르는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포옹했죠. 기도했습니다. 한 필리핀 남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중국 청년이 동료와 껴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죠. 저는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었습니다. 인간을요? 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왜 만드느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믿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왜 강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코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했죠. 세상은 K를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약속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불사조는 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재는 한국의 코드였죠. 사흘 후 전 세계가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미얀마 현장이었죠. CNN, BBC, NHK, 알자지라. 모든 채널이 생중계했습니다. 187개국이 동시에 지켜봤어요. 화면 자막이 떴습니다. K-피닉스 시스템, 인류의 방화벽.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죠. 각국 언론인 300명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진호와 그의 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용히 걸어 나왔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인 기립이었죠. 박진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조용해졌죠.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모든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분간 이어졌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모든 스크린이 한국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기를 두려워했죠. AFP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또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답했죠. 그날 저녁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뉴욕 본부였어요. 화상으로 참석했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형 사이버 방어 모델을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국 대표가 동의했죠. 찬성합니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닌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념을 배웠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K코드, 인류의 표준으로.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죠. 187개국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새로 태어났죠. 이틀 후 미얀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해커 조직 주범들이 체포됐어요. 복원된 로그 덕분이었습니다. 블랙버드 조직원 34명이 검거됐죠. 조직 수장도 붙잡혔습니다. 위성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한국 팀이 만든 추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좌표가 공유됐죠. 각국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필리핀에서 5명, 태국에서 7명, 캄보디아에서 12명. 한 명도 빠짐없이 체포됐어요. 피해자 송금 내역도 복원됐습니다. 각국 가족들이 돈을 돌려받았죠. 필리핀 여성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베트남 남성도 감사를 표했어요. 집을 되찾았습니다. K코드가 정의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제게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마이클 씨, 서울로 오십시오. 함께 일합시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죠. 다음 날 아침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노트북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져온 문서. K서트 대응 프로토콜. 제 운명을 바꾼 문서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배웅을 나왔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는 진실을 외면할 때 하는 겁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탑승구를 지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얀마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죠. 그리고 동료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의 데이터는 한국으로 향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었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어요. 박진호와 그의 팀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진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클 씨. 악수를 나눴어요.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함께 해준 당신도 있었죠.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보다 밝았습니다. 그 빛은 믿음의 빛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의 공동 프로젝트였죠. K코드 파운데이션. 재단 창립식이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참석했죠. 전 세계에서 3,000명이 왔습니다. 무대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프로텍트 휴머니티, 트러스트 K. 인류를 보호하라, K를 신뢰하라. 구호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기술이 인간을 섬기는 시대를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한국 대통령도 발언했습니다. K코드는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것입니다.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본부는 서울에 두기로 했어요. 각국 지부도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러 온 거였죠. 기술을 공유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재단의 일원이 됐어요. 국제협력 담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하나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희생자 추모관 개관식이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미얀마 사건 로그 전체가 복원됐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전광판에 이름이 흘러갔습니다. 13,800명의 이름이었죠. 구출된 사람, 희생된 사람 모두였습니다. 각국 유가족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헌화했죠. 기도했습니다. 필리핀 어머니가 울었어요. 딸을 잃었지만 딸의 이름은 기억될 거예요. 베트남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잊지 않아줘서요. 전광판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스토어드 바이 K-코드. K-코드에 의해 복원되다. 저는 그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죠. 기술은 죽은 자를 살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게 합니다. 그날 저녁 CNN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은 UN 전문가에서 K-코드 재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국은 기술로 이겼지만 마음으로 인류를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20년간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배웠죠. 진정한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앵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한국에 감사합니다. K-코드가 세상을 바꿨다. 기술은 인간을 지켰고 한국은 인간을 믿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박진호가 함께했어요. 강물이 흘렀죠.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날았어요. 공연용 드론이었습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렸죠. 하늘에 K-COD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이 나타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답군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지켰고 한국은 인간을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만들었죠. 서울의 하늘 아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때 나는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신뢰합니다. 데이터보다 강한 건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신뢰라는 걸 말입니다.